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섬. 강이 주는 풍부한 자원을 머금은 푸꾸옥에서 베트남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베트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 왕조의 숨결, 변화의 속도가 느껴지는 도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세 번의 여정을 통해 숨겨뒀던 베트남의 민낯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시간을 지나왔기에 그런 얼굴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먼저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꿈꿀 때면 가슴에 피어오르던 장면. 바다 위 섬들의 파노라마. 그곳으로 가는 길은 할롱시에서 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억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조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앞섬이 뒷섬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다음 섬을 보여주고, 그 다음 대문을 열고 또 다음 섬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하롱을 제대로 한 바퀴 다 돌려면 일주일을 열고 다녀도 다 못 열어보죠. 할롱베이, 이곳엔 외세와의 투쟁이 잦았던 베트남의 역사와 닮은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보석과 구슬을 내뿜었는데 그것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바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베트남의 역사를 지켜본 목격자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나룻배로 갈아타야 한다는데요. 재밌군요. 구해주세요. Chị ơi. 좁고 낮은 바위 입구를 통과해야 모습을 드러내는 섬. 할롱베이의 많은 섬들 중 이곳 항루원에서만 산다는 원숭이들. 배를 갈아탄 것은 원숭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모터보트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뱃사공이 노래 한 곡을 들려주겠다더군요. 감사합니다. 혹 그 song ở Hàn Quốc ở đâu? Bài hát này em học từ ở khách
Khách hát là em học theo khách. Vâng. 소양강 처녀를 부르는 하롱베이 뱃사고. 할롱베이엔 비밀을 간직한 섬들이 많습니다. 그 숨겨진 이야기 밖에선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각양각색의 종류석과 석순들, 석회암 구릉대지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바닷물과 비바람에 침식되면서 만든 예술품입니다. 아마 세상에 어떤 예술가도 이처럼 탁월한 그 조형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도 이보다 더한 예술품을 조형물을 만든다는 건 아마 불가능합니다. 할롱베이의 섬들, 오늘 저는 수억 년의 시간이 빚은 경이와 신비를 마주합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습니다. 제게 베트남 중부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갈 이 버스는 이제 슬리핑 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장거리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당히 고급 버스입니다. 슬리핑 버스, 이동하며 누워서 잠까지 잘 수 있는, 시간과 돈을 아끼려는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인기입니다. 슬리핑 버스는 맨발 탑승이 필수입니다. 청결이 우선이기 때문인데요. 짐은 침대 아래 수납 공간에 밀어놓고 발 뻗고 자면 끝. 눈을 뜨면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텐데요. 180cm의 저에겐 아무래도 좀 짧습니다. 다리가 좀 긴 사람은 좀 불리합니다. 수도 하노이에서 중부도시까지 약 14시간 거리. 그런데 운전석을 보니 기사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슬리핑 버스 한 대엔 보통 2-3명의 기사가 필수라고 합니다. Nên là phải chạy 2 tài để đảm bảo an toàn cho khách cưới trên xe. Đi phải nửa đường là đổi tài. Một người thì chịu không nổi. Thức từ giờ chạy là tới 8 giờ rưỡi sáng mai mới tới. Nên phải sử dụng 2 tài. Tour của công ty Sun Cafe là phải đi từ Hà Nội quay vào Sài Gòn, là Sài Gòn ra Hà Nội. 장시간 이동 시 빠뜨리면 안 되는 준비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중간중간 서는 휴게소에서 사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계란부터 오리알을 많이.
맛있어요. 어두운 밤을 달립니다.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여행자의 마음도 함께 달립니다. 베트남의 중부는 전통과 변화 두 시간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중부에서의 여정, 역사의 도시 후에에서 시작합니다. 후에에 올 때마다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베트남 최후의 왕조였던 엉우엔 왕조의 도읍지로 도시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오토바이 행렬과 인력거의 느린 걸음이 함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베트남 왕조의 역사를 보기 위해 후에성으로 향합니다. 1802년부터 1945년까지 13대에 걸쳐 번영을 누린 엉우엔 왕조의 왕궁이 있었던 곳인데요. 회성에 들었으면 시간이 멈춘 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한순간에 우리가 21세기에서 19세기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회성입니다. 이 오래된 성벽과 이끼긴 돌담들, 무너진 성들, 이 속에서 우리는 18세기를 또 19세기를 체험하게 되죠. 여행자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나부끼는 베트남 국기입니다. 37m 높이의 깃발탑은 후에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 안쪽의 왕궁, 오직 황제와 측근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죠. 지금 이제 외성을 통과해서 우리 내성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태화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화전, 왕조의 공식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본땄다고 하는데요. 내부의 금박 장식은 화려했던 왕조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사원 현임각은 우리의 종묘와도 같은 곳인데요. 황제들의 위패와 초상화 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그들을 만났습니다. 과거 후에는 베트남 전쟁의 격전지였죠. 후에성엔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과거의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혼자 누워서 몇 시간씩 낮잠을 자고 생각에 잠겨 있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아주 조용한 18세기, 19세기의 그 시간이 있는 공간입니다. 물이 많은 베트남답게 후에에도 허은강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멀지 않은 곳에 후에에서 가장 큰 절인 티엠무 사원이 있습니다. 이 절의 주지였던 틱광덕 스님은 1963년 독재에 항거해 소신 공양하셨는데요. 이 자동차가 스님이 타고 갔던 바로 그 차입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성녀들을 많이 배출한 티엠무 사원에서 저는 미래의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Xin chào, tôi là bạn người Hàn Quốc. Hôm nay làm gì?
Dạ đi học. đi học. Xin lỗi, xem cho tôi. Rồi đem ra uống. Cảm ơn nha. Xin cảm ơn. Về 아들 친구 이거 저희 놀이터 초등학교 학교 교과서요. 아우 또 람비액 또 베트남의 동자성 머리 모양이 이채로운데요. 수련 정도에 따라 머리 길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Cho khó thức sớm, dậy sớm để tụng kinh niệm Phật, học giáo lý, học thêm vài ngôn ngữ tiếng nước ngoài. Xin cảm ơn. 도심 전체에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후에 역사가 남긴 선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도시답게 베트남 궁중 요리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재료는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궁중요리 전수자 응옥 씨에 따르면 후에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입으로는 음식의 맛을, 눈으로는 음식의 모양을 본다고 합니다. Nói chung đặc trưng của Huế là khác ở các nơi là cái thứ nhất là thanh tao và rất chi là nhẹ nhàng, và những cái gì làm ra mình thấy rất thanh cảnh đối với là người Huế, trong lòng người Huế, vì Huế lúc nào cũng nhỏ nhẹ và cái gì đó cũng là khi người ta làm cái món ăn thì người ta có một cái suy nghĩ và một cái ấn tượng ra. 그래서 후에 궁중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식입니다. Tôi muốn mời ông thưởng thức cái dịch vụ cơm vua và 왕조의 음식을 먹는 만큼 격식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200여 년 전) 엉우엔 왕조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살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에도 다 앉아봅니다. 오늘 이런 인생의 최대의 오늘 호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베트남 옛말에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다더니 조리하고 장식하고 먹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Cái mùi thơm của cái lá vong này nó sẽ vào, lá nhâm này nó sẽ vào trong cái bánh, nó có thơm hơn. Tôi đã được miền của Việt Nam tốt ở đời. Anh đã có dạ. 이 궁중 음식은 보기에 우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맛도 굉장히 특별하고 강한
그 향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맛은 굉장히 소박하고 담백합니다. 사신을 접대하거나 특별한 날에만 연주됐다던 후회의 궁중음악,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제 모든 오감이 왕조의 도시에 빠진 듯한 여정입니다. 왕조의 향수에 흠뻑 빠진 저를 깨운 것은 파도 소리였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베트남의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부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 배, 중부 지역의 빠른 변화의 속도와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데요. Tôi là ba người Hàn Quốc. Anh ơi, tới nay làm gì? Rồi bơi ra đánh cá. 지금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그런다고. cây này là cây gì? Cái thúng rang kê. 랑깨. 랑깨라는 이 바구니 배는 대나무를 단단하게 엮고 기름을 발라서 건조시킵니다. 뛰어난 손재주와 힘, 능숙한 기술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노이, 박득! 반 씨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아온 22년 경력의 어부입니다. 큰 배를 살 돈은 없지만 랑깨로는 혼자서도 바다로 나갈 수 있어 만족스럽답니다. Nói chung là mình ra mình đánh cá thì mình thả cá thì mình hôm không còn nhiều lúc cũng không thấy mệt. 고기잡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매일 바다로 나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먹고 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ói chung là thì cuộc sống thì trong gia đình thì người chồng là câu cả nhất để nuôi câu. Nói chung là đủ thì không đủ nhưng mà cũng vừa đủ ăn, không đủ lắm. Anh ở đầu sông, em ở cuối sông, không trong dòng nước biển có đông. Anh ơi, Nhiều cá không? Cá, Dạ, nhiều cá lắm. dạ, nhiều cá. 야, 가파른 산과 급류가 흐르는 강, 예고된 가난 속에서 중부의 사람들은 외부로 진출해야 됐고 강한 왕국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통일 왕조가 탄생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200여 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 중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 다낭으로 향합니다. 다낭은 최근 베트남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휴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특히 사계절 따뜻한 바다 때문이었는데요.
다 바람을 막아주는 산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베트남이 자랑하는 휴양지가 있는데요. 저도 다낭에 여러 번 와서도 처음 올라가 봅니다. 여기 있는 케이블카는 그 제일 길이가 세계에서 긴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 케이블카인데요. 오늘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해발 1500m의 바나산. 정상에 오르려면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로 약 5.1km.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계곡, 제 발 아래 장관이 펼쳐집니다. 케이블카로 20분을 오르고 또 한 번 케이블카를 갈아타야 산 정상에 오릅니다. 중세 프랑스풍으로 지어진 건물은 놀이공원과 리조트인데요.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을 지배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산 위의 휴양지입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자들이 그 가장 좋아했던 휴양지가 바로 이 바나산 꼭대기였죠. 프랑스 식민지 시대 프랑스인들은 서늘한 기후의 이곳 바나산을 자신들의 휴양지로 선택했습니다. 다낭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따라 벽돌과 시멘트, 식량과 와인을 이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역사를 잊게 했을까요? 이제 이곳은 베트남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낭의 역사는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다낭 시내에서 승용차로 약 15분, 5개의 봉우리 오행산이 나타납니다. 대리석 때문에 마블 마운틴이라는 이름도 붙었는데요. 이 색깔이 지금 이게 이렇게 보여도 육안으로 보여도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대리석입니다. 이게 이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에요. 동굴로 쏟아지는 빛. 오행산의 하이라이트, 산꼭대기 전망대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행여 여행자가 지겨울까봐 동굴 안엔 예술품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동굴의 천정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의해 뚫렸는데요. 이야, 천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군요, 이거. 동굴의 신비와 전쟁의 상처가 발을 디딜 때마다
전해옵니다. 이야, 하늘이 열린 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왕조의 도시, 식민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변화하는 다낭. 저는 이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에서 가장 젊은 그 청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현대화해가는 가장 앞선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만날 때마다 다른 모습. 베트남을 제법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다리는 그 이번에 새로 보게 되네요. 그 사이에 또 멋진 다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베트남의 시간 속으로 달려본 중부 도시에서의 여정, 전통과 변화,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의 조화가 베트남의 지금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숨겨져 있던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웠고, 때로는 감동적이었고, 때로는 경이로웠습니다.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삶의 터전, 그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It's a long, long way from Canada, a long way from snow chains, donkey vendors slicing coconut. No parkers do their names. Black babies covered in baking flour. The cook's got a carnival song. We're gonna lay down someplace shady with dreamland coming on. Dreamland, dream.